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일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면, 그럼 뭐, 기껏해야 5개 큰 카테고리에 다 합쳐봐야 100개 남짓한데, 걔네들 제일 좋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간단하지가 않냐 하면은, 얘네들 사이에 컨플릭트가 있어서, 트레이드업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뭘 하나 높이려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가 할 수 없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많이 생겨요. 내가 알던 모르던 간에. 알고 그걸 갖다 하면 좋지. 근데 모르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무조건 모든 걸 갖다가 다 높이는 정말 아이디어란 사용성이 정말 100%인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겠다 또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면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팔릴 수 있을까?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무엇이 중요한 속성이냐.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용성의 속성들 중에서 무엇이 우리 제품이나 또는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나 또는 그걸 사용하는 환경이나 또는 그것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목표에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용성의 속성이 뭐냐. 일단은 그것들을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핵심 사용성의 속성을 찾는 것. 그게 이 제일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건 핵심적인 사용성의 속성이 뭐냐라는 걸 갖다 찾는 거고, 이제 그런 사용성의 속성에 대해서 찾는 중에 큰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거를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이 프로덕트를 샀느냐 또는 이 서비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중요한 사용성의 속성들이 많이 달라요. 내가 이게 기능적인 가치를 위해서 산 또는 사용하는 제품이냐, 아니면 내가 이게 유의적인 가치를 느끼려고 사용하는 서비스냐, 또 이게 내가 나의 개인적인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프로덕트냐, 아니면 이게 내가 나의 누군가를 위한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서비스냐에 따라서 중요한 사용성의 속성들이 많이 달라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게 뭐 꼭 무슨 법칙이 있어가지고 기능성, 기능적 가치, 이건 항상 단축성이 최고야.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니고 상당히 휴리스틱한 그런 원칙들이긴 하지만 그런 원칙들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느냐. 내가 이걸 인도어에서 사용하느냐, 아웃도어에서 사용하느냐. 내가 이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을 때 사용하는 거냐, 시간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을 때 사용하는 거냐. 이런 환경적인 특성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또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전문가냐, 아니면은 준전문가냐, 초보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중요한 사용성의 중요한 핵심적인 속성을 갖다 찾는 방법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프로덕트,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아까 유형성에서 봤던 핵심 가치가 뭐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느냐, 무슨 일을 하려고 사용하느냐, 얘네들에 대한 스펙을 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사용성의 속성들,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성의 속성들 중에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사용성의 속성을 초점을 맞춰서 이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품을 만들고 해야 될까를 갖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이 기능적 가치, 유의적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 내용들은 다 예예요. 이게 뭐 절대적인 법칙이다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보다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예를 갖다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 조금 렉처가 길어졌어요. 그래도 100장을 갖다 소화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쁘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 새로 그 사용성에 난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핵심 속성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또 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항상 핵심적인 속성은 뭐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의 변화, 그리고 그 기술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없었던 새로운 사용성의 속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기존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속성이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그럴 때 재미있는 유용한 툴 중에 하나는 사용성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사용성 측면에서 뭘 보냐? 요새 어떤 그 사용성의 속성들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용성의 속성이 기존에 없었던 것 같다. 김진우 교과서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 없다. 그런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요새 사람들이 되게 그 사용성의 속성, 그런 속성을 많이 얘기를 한다. 또는 있긴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었는데 요새 갑자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잘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이 사용성의 속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내가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면, 내가 내 서비스를 룩앤필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작동 방법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또는 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이 룩앤필을 갖다가 어떻게 바꿔서 그걸로 하여금 좀 더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 사용성의 속성에 좀 더 피팅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상당히 유용한 툴이 돼요. 우리가 맨 땅에 새로운 서비스 만들어라 이러면 되게 어렵잖아. 지금까지 이쪽 부분에는 굉장히 사용성이 문제였는데, 지금도 문제인데, 특히 요새 문제가 되는 사용성의 속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편리하고 쉽고 편리하고 이게 아닌 것 같다. 정확하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속성인 것 같다. 그럼 그런 속성을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걸 찾음으로써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 지난 학기에 했던 프로젝트 팀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사용성이라는 걸 갖다 이슈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용할 때도 편리해야 하고 남들과 함께 사용하기도 편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용성의 속성이라는 게 대부분이 개인 사용자한테다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남들과 같이 뭔가를 갖다 할 때에도 편리해야 된다. 이거 요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혼자 하는 것 말고 같이 하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 사용성이라고, 일단 사회적 사용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용성의 컨셉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걔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측정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내가 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서비스의 어떤 점을 갖다 바꿔주면은 얘를 높여줄 수 있을까? 그런 취지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프로덕트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다 이거예요. 이외에도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또 시간 될 때 보고요.